자, 해보도록 합시다. 유제 8-6. T는 원점 5를 출발해서 T초 후에는 좌표 평면 위의 점 3T, 4T에 있대요. 네, 조금 멀어지네요. 자, P는 3T, 4T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얘는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냐면 여기로부터 OP의 길이래. OP의 길이의 순간 변화율. 그러면 순간 변화율을 구하는 대상이 OP잖아요. OP의 길이, 그지? 그럼 뭐 하시면 돼요? OP의 길이를 식으로 표현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는 원점이니까 x의 제곱 9t 플러스 4t의 제곱 16t 제곱 하면 25t 제곱의 루트이므로 얘는 5t다 이렇게 되어있죠. 원점을 출발하여 t 초 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t는 0보다 이상만 가능할 거 아니에요. 그쵸? 따라서 OP의 길이를 나타내는 값은 우리가 OP의 길이를 뭐 L이라고 표현한다면 L은 OT다 라고 할 수 있고 이것을 순간 변화율로 하면 얘를 결국 T에 대해서 미분하면 되죠. 이렇게. 오케이, 어서 오세요. 네. 이가 하와서 분명히는 오지 않았나요? 이름이 안 왔어. 왜죠? 물 한 모금 마셔. 얼른 드시고 오세요. 네,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순간 변화율을 구하고자 하는 대상에 대해서 식을 표현하고 그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8-7도 볼까요? 자, 8-7도 보시면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지면 동시원이 파문이 생긴다. 파문의 맨 바깥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몇 초 20cm의 비율로 커질 때 3초 후에 이 원의 넓이의 순간 변화율을 구해보자. 그러면 바깥, 자, 반지름이요 몇 초 20cm의 비율로 커진다고 했으니까 반지름은 20t. 그죠? 시간에 따라 20t. 이것에 의해서 변하겠죠. 자, 그러면 이걸 반지름으로 가지는 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이고 그 r에다가 20t를 넣으시면 400파이 t 제곱이 됩니다. 그죠? 자, 그랬을 때 이 넓이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느냐 순간 변화를 구하고 싶었으니까 여기서 미분하시면 돼요. S 다시는 800파이 t. 어서 오세요. 네. 앉아요. 그렇다면 800파이 t 이렇게 되면 우리는 t가 3일 때의 값을 구하고 싶으니까 38에 24, 2400파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센티미터가 단위였으니까 건널비에 해당하는 애는 센티미터 제곱이 될 거고요. 시간에 따라 초 단위로 변하니까 세크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뭐야? 혼전 뭐야? 방송 왔는데? 네. 자, 기본책 펴시고 기본책 먼저 유제 채점하시고 유제풀이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됩니다. 됐죠? 마지막 8-8. 책 펴보세요. 8-8부터 같이 합시다. 각 모서리의 길이가 매분 이만큼씩 증가하는 정육면체에 있대요. 그럼 모서리의 길이를 x라고 하면 이 x는 0.002t 이렇게 되겠죠. 모서리의 길이가 3cm일 때 그럼 얘가 3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0.002t 각 모서리의 처음 길이는 이렇게 된대요. 네. 그러네요. 그러면 이걸 먼저 계산해야 돼요. 이거를 이렇게 하나 둘 셋 하면 3000은 2t가 되고 따라서 t는 1500 초? 이렇게 되겠다. 분!
이렇게 되겠네요. 이게 미세하게 늘어나는 거군요. 그렇겠네. 0.02cm가 1분 내에 늘어나니까. 자, 그럼 이때 부피는 x 세제곱이잖아요, 그냥. 맞아요? 근데 이거의 순간 변화율인데 x를 얘로 바꿔서 하시면 돼요. 그럼 0.002의 t 세제곱, t의 전체 세제곱 이렇게. 오호. 그러면 너무 네 숫자가 난 좀 그런데 0.002의 전체의 세제곱에 t의 세제곱이니까 3t 제곱 이렇게 되겠네.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얘를 넣으시면 돼요. 그죠? 그러면 얘가 V 다시가 되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t는 1500을 대입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거 대입할 때 보시면 0.002가 3개니까 이렇게 되고요. 이거 뭐 다 수점 계산을 하지 마시고 여기에 1500을 2개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전체 곱하기 또 3이 있죠, 지금 여기. 자, 그럼 보시면 이거 여기 이렇게 2개. 이거 여기 2개. 이렇게 돼요. 그럼 소수점 아래가 하나, 둘, 셋, 넷, 5개가 되고요. 0.00008 15, 15, 200, 125 255 225 곱하기 3 이렇게 되겠죠. 이걸 계산하면 됩니다, 이제. 그쵸? 맞겠지? 그러면 여기다 8, 5, 40, 4 올라가면 이렇게 되네요. 거기에 하나, 둘, 셋, 넷, 5 이렇게 지워주고 여기다 3 곱하면 0.054 나오네요. 네. 계산이 좀 그렇지만 그리고 단위가 센치여서 센치 세제곱이고 단위가 분이니까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소점 계산으로 나오니까 이제 단위 계산이 좀 더러워서 그렇지 네, 못할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네. 뭐 부정적분은 뭐 많이 어렵지 않아서 잘 했을 것 같아요. 아마도. 그리하여 우리는 기본 문제를 한번 오늘 본격적으로 풀면서 부정적분을 일단 끝을 내고요. 앞번 문제들의 연습 문제 좀 마무리하면서 이제 오늘 정적분도 좀 만나봐야겠죠. 해봅시다. 이제 기본으로 갈 거예요. 기본 문제 9-2. 자, 다음 부정적분을 구해라. 거기 이제 적분 계산하라는 얘기고요. 거기 안에 주어진 식들을 인테그랄 적분을 할 때는 이렇게 인테그랄 dx 있을 때 이 사이에 있는 식을 하나의 다항식으로 만들어서 이제 적분 공식 그죠?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기본 9-2에 있는 문제들이 막 이렇게 부분 묶여있고 막 분수꼴도 있고 한데 잘 하나의 다항식으로 만들어서 풀어보자. 그럼 1번은 자 x에 x-1, x-2 이렇게 있는데 얘는 뭐 하시면 돼요? 저 인테그랄 dx 사이를 전개하시면 돼요. 그냥 그러면 x제곱 x니까 x 세제곱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x니까 마이너스 3x 제곱 되고 플러스 2x 하고 dx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다항식을 각각의 항마다 적분 해주시면 4분의 1 x 4제곱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x 제곱하고 부정적분은 무조건 적분성수식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2번의 경우도 결국은 전개하면 되는데요. 이거 전개하는 방법 뭘까요? 지원해서 그렇죠. 저 보시면 x제곱 플러스 1이 결국 같아서요. 쌤, 11이가 쓴 거예요. 어디요? 뒤에 거예요. 얘요? 플러스 1. 플러스
플러스 1. 그쵸? 그래서 공통 부분인 x제곱 플러스 1, x제곱 플러스 1을 양쪽에서 치환하셔도 되고요. 그쵸? 치환하면 결국 뭐가 나와요? 합차가 나와요. 그쵸? 네. 그래서 합차를 하시면 x제곱 플러스 1 제곱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이거 전개해서 쓰시면 x의 4제곱 플러스 2x제곱 마이너스 x니까 플러스 x제곱 플러스 1은 dx 이거 하시면 되겠죠. 비 많이 온다. 와, 왜 이래? 자, 그럼 이게 적분 공식 해보시면 지수 올리고 역수 5분의 1에 x 5제곱 지수 올리고 그거의 역수 3분의 1 x 세제곱 플러스 상수에는 무조건 x 그냥 붙여주시면 돼요. 따라서 1 곱하기 x 하고 적분상수 c 이렇게 하면 되겠죠. 왜요? 이온 소리가 들리죠? 좋네요. 자, 저렇게 처방이 돼 있으니 비도 안 들이치고 좋네요. 3번 3번은 분수꼴로 되어 있는데요. 는 2번하고 연결되는 문제죠? 그죠? 2번에서 전개한 식이 여기 분자에 나와 있고요. 전개하기 전에 인수로 주어졌던 식 하나가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럼 2번의 관계식을 활용하자면 결국 분자가 이 두 개의 곱으로 돼 있다는 얘기니까 동일한 식으로 약분하고 나면 얘는 이것만 남겠다. 따라서 여기서 이제 적분하시면 지수 올리고 역수 3분의 1 x 세제곱 지수 올리고 역수 2분의 1 x 제곱 플러스 상수에는 무조건 x 곱해서 x 그리고 부정적분은 적분상수 c. 네. 여기까지 해주시면 되고요. 4번은 인테그랄이 두 개가 나오고 있죠. 자, 이 경우는 인테그랄이 두 개로 나뉘어져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하시면 돼요? 인테그랄을 합쳐서 해주시면 돼요. 왜냐면 동일한 인테그랄을 동일한 y에 대한 기준으로 지금 적분을 하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네, 합쳐서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인테그랄 합쳐서요. 각각에 들어있는 y 플러스 1분의 y 세제곱과 y 플러스 1분의 1을 하나로 합쳐서 써주시면 되는데 그러면 분모가 이미 통일된 상태이기 때문에 y 플러스 1분의 y 세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겠죠? dy 이렇게. 그러면 이 분자에 있는 세제곱 플러스 1이 y 플러스 1, y제곱 마이너스 y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요. 따라서 분모 분자에서 y 플러스 1이 나뉘어지고 나면 분자에 y제곱 마이너스 y 플러스 1의 dy가 남게 되겠죠. 따라서 3분의 1 y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y제곱 플러스 y 플러스 c 이렇게 적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테그랄 기호 안에 조금은 복잡해 보이는 식들, 즉 일반 다항식이 아닌 형태가 있더라도 걱정하지 말고 우리는 정리해서 적분하면 된다. 되겠습니다. 자, 아니 여기까지만 지울게요. 그리고 넘어오시면 기본 구다시 3이 있어요. 자, 기본 구다시 3. 자, 기본 구다시 3 보시면요. 1번 이제 조금 이런 적분의 논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조금은 생각해서 기본 개념과 원리를 이용해서 이제 문제들을 조금씩 풀게 해주는 유형들이 나와요. 몇 개 안 돼요? 별로 어렵지도 않고요. 자, f-x, f의 함수를 미분한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도함수가 이것의 본함수인 원시함수인 f에 1을 넣으면 3이고 이때 fx를 구해보자. 자, 미분이 된 결과를 알려주고 원시함수를 구해라. 뭐 하는 거예요? 부정적분 하시는 거예요. 그쵸? 즉 f-로 주어진 애를 인테그랄 안에 넣어서 적분하시면 되겠죠. 자,
이게 그래서 fx가 이제 되는 건데요. 적분하시면 지수 올리고 역수 곱하면 x세제곱, 지수 올리고 그래서 2가 되고요. 지수가 이것의 역수인 2분의 1 곱하면 4중에 2 약분되고 마이너스 2만 남겠죠. 그리고 이렇게 상수에는 무조건 x만 붙여주시면 되고 여기에 c 적분상수 써주시면 돼요. 상수는 미분하면서 그냥 사라지기 때문에 다시 적분할 때 얼마가 될지 모른다. 그래서 부정적분이다. 그런데 문제에서 fx를 온전하게 완성하기 위해서 f에 1을 넣으면 3이 된다는 조건을 줬죠. 이제 그러면 이걸 구하시면 돼요. 자, 지금 이렇게 부정적분한 것이 fx다. 그런데 그 식에다 1을 넣었을 땐 3이 나와야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1을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따라서 c는 2가 나와야 하므로 문제에서 원하는 fx는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죠. 네. 별거 없어요. 간단해요. 뒤에 정적분을 봐도 숫자를 넣고 좀 더 구체적인 계산들을 할 뿐이지 적분하는 것 자체가 달라지진 않아요. 그래서 정적분도 크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자, 아무튼 자 2번은 y는 3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1의 부정적분 중에서 즉 이것의 부정적분 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함수를 인테그랄 기호 안에 넣어서 적분하자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것의 부정적분이 되는 겁니다. 저렇게 적분을 한 적분상수를 모르는 상태의 식을 원시함수 부정적분이라고 하죠. 똑같은 말이에요. 자, 이렇게 돼요. 그럼 이제 해보면 이거 실제 적분해보면 지수 올려서 역수를 곱하면 x세제곱, 지수 올려서 역수 곱하면 ax제곱, 그 다음에 상수는 무조건 x 플러스 적분상수 c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식의 조건이 첫 번째 x가 0이면 함수가 y가 1이 나온다. 그럼 여기 x 자리에 다 0 넣어보시면 돼요. x에 0 넣으면 적분상수 c만 남기 때문에 c는 1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두 번째, x가 1일 때는 함수값이 2다. 자, 그럼 우리가 c가 1인 걸 알았기 때문에 여기 적분상수 자리 c에 구한 1을 넣고 이제 계산하시면 되겠죠. 여기다가 1을 넣고요. 여기다가 x에 1을 넣으시면 1 플러스 a 플러스 1 플러스 1인데 얘가 2가 나와야 된다.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부분적분 중에서 이 조건에 만족하는 것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결국은 이 부분적분을 구하라는 얘기죠. 따라서 구한 a와 c의 값을 넣어서 완성하시면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3번 곡선 y는 fx 위의 점 xy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2x래요. 자, 표현을 조금 다르게 줬죠? 접선의 기울기래요. fx의 접선의 기울기 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접선의 기울기 f 다시 x죠? 도함수, 접선의 기울기, 미분계수 다 같은 말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fx의 접선의 기울기는 f 다시를 통해서 구하고 접점에 x값을 넣어서 사실 구체적으로 정하죠. 그런데 그 접점의 x좌표가 x니까 이거는 그냥 식으로 표현하시면 돼요. 따라서 우리한테는 지금 f-x가 2x다 라고 주어진 거고요. 이걸 통해서 곡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다. 즉 fx를 구하고 싶다는 거니까 다시 인테그랄. 그러면 2x에 dx 해서
x제곱 플러스 c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얘가 문제에서 주어진 곡선 fx가 된다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1,0을 지나야 된다 그랬으니 f에 1을 넣으면 1 플러스 c가 되고 얘가 0이다. 따라서 c는 마이너스 1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찾는 fx는 x제곱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부정적분을 하고 그 부정적분이 가지는 구체적인 조건을 알려주면 그걸 통해서 이렇게 상수항까지 온전하게 구할 수가 있다. 비가 오고 창문을 열었는데도 좀 덥네요. 이거를 풀었다 치죠. 습해서 그렇구나 이제. 이제 습기와의 전쟁이 다가오고 있네요. 그 다음은 기본 9-4 9-4 보도록 합시다. 자, fx의 도함수를 f-x라고 할 때 y는 f-의 x의 그래프는 오른쪽 그림과 같은 포물선이래요. 자, 지금 기본 4에서 주어지는 포물선이 이렇게 아래로 볼록하게 2차로 주어지고 있어요. 그죠? x축과 만나는 점은 2개고요. 그때 x축과 만나는 점의 값이 마이너스 1과 3 두 개가 주어져 있습니다. 얘가 지금 f-x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용해서 fx의 극대값은 7이고 f에 0을 넣으면 2가 된다 라고 하였으니 우리는 이 f-를 구해서 fx를 구하고 싶은가 봐요. 그럼 뭘 하면 되겠어요? 적분을 하면 되겠습니다. 적분을 하면 되겠는데 지금은 f-x의 그래프만 주고 식을 안 줬어요. 앞에랑은 다르게, 그죠? 그러면 그래프를 통해서 일단은 식을 만드셔야 되고요. 그 식을 적분해서 다시 fx까지를 구해줘 봐야 해요. 자, 그러면 일단 f-x는 2차 식인데 마이너스 1과 3일 때 0이 되는 거니까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과 3을 넣으면 0이 되는 인수들의 곱으로 되어 있다. 할 수 있고 이렇게만 쓰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왜죠? 그렇지. 최고차항의 개수가 아래로 블록하니 플러스이긴 한 것 같다만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최고차항 a를 붙여주셔야 돼요. 그러면 얘는 a에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인데 이걸 가지고 fx를 구하고 싶으니까 적분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 앞에 있는 상수 a를 무조건 다 해주실 필요 없어요. 그죠? 다 전개하고 굳이 적분하실 필요 없고요. 우리 그 부정적분의 특징상, 적분 인테그랄의 특징상 전체에 곱해진 상수는 적분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밖으로 빼놨다가 해도 된다 그랬죠. 그래서 전체에 곱해진 a는 빼놓고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의 dx만 적분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얘는 a의 x 3분의 1 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c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x항들이 있는 전체에만 a가 있고 그냥 여기에 전체 어떤 상수가 생긴다 이렇게 하셔도 돼요. 네, 어차피 상수가 뭔지 모르면서 그래서 적분한 만큼에만 a를 전체 곱해주고 어쨌든 여기 식에서 생기는 적분은 통째로 그냥 이렇게 따로 c를 써주셔도 됩니다. 자, 이때 0을 넣으면 2래요. 자, 그럼 이 적분한 식에다가 x에 0을 넣으면 그럼 여기 앞에 x랑은 다 사라지죠. 따라서 c가 2가 되면 된다. 그래서 fx는 a의 3분의 1 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다. 이렇게 식을 써줄 수가 있고요. 근데 극대값이 7이래요. 그러면 극대가 되는 점을 찾아서 그죠? 그 값을 넣었을 때가 7이라고 계산을 하시면 되는데 자, 극대가 되는 점은 이 f-에서 찾을 수 있죠. 지금 f-가 0이 되는 점 분명히 나와 있고요. 그럼 증간표 그릴 거 없이 여기서 해봅시다. 0이 되는 얘네들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1과 3 사이에서는 지금 마이너스 값을 만들고 있고요. 3보다 큰 범위에선 다시 플러스를 만들고 있죠. 그럼 그래프가 전체적으로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을 이루면서 x가 마이너스 1일 때 극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f에 마이너스 1을 넣고 계산하면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1 플러스 3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2 3분의 5 a는 플러스 2는 7이다 이렇게 나오네요. 따라서 a는 3 그렇지. a는 3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때 fx의 극소값 여기를 구하라 그랬고 그게 x가 3일 때죠. 따라서 구한 a의 값을 식에 넣고 식에 여기다가 넣고 x에다가 3 넣어서 계산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얼마가 나오냐면 f에 3을 넣고 계산하면 마이너스 25가 나옵니다. 네. 마이너스 25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결해 주시면 되겠어요. 어렵지 않죠? 윤영아! 네? 너 씨 눈만 깜짝하면 우리 클리닉 2번 오기로 했잖아요. 제가요? 네. 네? 저 기억이 안 나요. 와우, 나는 기억이 나요. 와. 그리고 내가 그럴 줄 알고 혜원이한테 얘기해놨어요. 그죠, 혜원아? 오늘. 그래도 필기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알겠어요. 결정과 열심히. 네. 열심히 하다 보면 잠도 달아날 거예요. 그죠? 당연하죠. 당연하죠. 와. 멋있어요. 선생님, 그런데 창문 닫아도 돼요? 네, 받아도 돼요. 와. 옳지. 닫아줘도 됩니다. 마지막이에요. 9단원의 마지막. 와. 자, 기본 문제 9-5도요. 네, 어렵지 않아요. 자, 보시면요. fx와 gx의 합 전체를 dx분의 d. 이거 무슨 의미라고 그랬어요, 이거? 미분, 그렇지. 미분하란 얘기예요. 즉, 요 대상을 미분하면 2가 나온다. 그죠? 자, 그러면 fx와 gx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고, 그죠? 합을 해도 뭐가 나오는지 모르지만 그걸 미분하면 2가 나온다 그랬으니 어떻게 하면 fx 플러스 gx의 합의 미분을 다시 적분하면 결국 fx, gx가 나오는 걸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런데 얘가 2에 해당하는 거니까 결국 2를 이렇게 적분하는 형태가 되고, 그럼 fx 플러스 gx는 2x 플러스 c1이다. 요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죠?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미분한 함수가 또 하나 있네요. dx분의 d에 요번에는 fx와 gx의 곱을 미분하고 있어요. 이렇게 미분했더니 2x가 나온답니다. 그러면 둘의 곱을 미분한 애들을 다시 적분을 이렇게 해주시면 결국 2x를 적분하는 것과 같고, 그러면 얘는 x제곱 플러스 c2 이렇게 나오겠죠. 네. 그래서 fx 곱하기 gx의 곱은 이렇게 된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에서 f에 0을 넣으면 마이너스 1이고요. g에 0을 넣으면 1이다. 가 되어서 구해놓은 fx와 gx의 합, 그리고 구해놓은 fx, gx의 곱에 x자리에 다 뭐가 들어가게? 0이 들어가게 해주시면 돼요. 그렇죠. 자, 첫 번째 그러면 f의 0 플러스 g의 0는 x에 다 0을 넣었으니까 0이 되고 c1 2다. 그런데 둘이 더하면 0이죠? 그래서 c1은 0이구나 얘기할 수 있고요. 두 번째, 곱에다가 0을 넣으면 f의 0, g의 0은 0 플러스 c2니까 얘가 그대로 c2가 되고요. 둘의 곱은 마이너스 1 곱하기 1,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fx와 gx를 더하면 0이 된다는 얘기고요.
아니구나. C1이 0이니까 2x가 된다는 얘기고요. fx와 gx의 곱은 x제곱 마이너스 1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1, 2, 3이 나눠져 있는데 내가 주룩하고 있었군요. 그래서 얘가 지금 1번이 되죠. 요거를 적분해서 구한 게 1번, 곱을 구한 게 2번. 그러면 지금 이제 요 0의 조건을 이용해서 풀게 되는 얘가 자연스럽게 3번이 될 거고요. 이렇게 두 가지를 모두 만족한다라고 했을 때 마침 이 둘의 곱인 x제곱 마이너스 1이 인수분해가 되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거를 곱으로 분리하면 인수로 나오는 애를 fx랑 gx가 하나씩 나눠 가지는 거겠지. 그래서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그래서 둘을 하나씩 나눠 가지면 그 합이 2x가 되는 것까지도 성립하죠? 어허, 그럼 끝난 거예요. 그런데 누가 누굴 가질지 모르니까 한 번씩 고르게 나눠서 fx가 x 플러스 1이 되거나 gx는 x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되는 거 한 세트, 또는 반대로 fx가 x 마이너스 1이고 gx가 x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되는 거 한 세트. 이렇게 두 가지가 가능하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끝! 답이 두 개예요. 네! 두 가지 세트가 답이 됩니다. 근데요. 네! f 0 마이너스 1을 응. 하나야 되는 거 어? 두 번? 그 말. 그러네요. 그러네요. 얘가 있었구나. 뭐예요? 두 가지가 가능한데 f의 0 넣으면 마이너스 1 나와야 되고 g의 0 넣으면 1 나와야 되잖아요. 그걸 만족하려면 얘가 안 되고 이것만 되겠다. 이렇게 수치화가 되네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진 이 조건을 적용하면 얘가 정답이 되는 거네요. 이렇게.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짜란. 그럼 일단 9단원이 끝났고요. 필기 정리하시고 연습 문제 갈게요. 짜라란. 네. 네. 근데 제 저번에 그래서 6시에 왔어요. 그럼요. 맞아. 오늘 졸았으니까 토요일에 오라고. 그럼요. 눈 한 번 깜짝하면 그냥 이제 즐거운 수업 분위기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자, 이제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연습 문제 우리 저번에 시간이 애매해서 7-7부터 했는데 사실 7-6이 지금 지나간 게 있어서요. 오늘 연습 문제는 7-6부터 시작할 거예요. 7-6 하고 나면 별로 그렇게 안 어렵더라고요. 네. 7-6이 좀 까다롭고요. 나머지는 할만해요. 짜자자. 연습 문제 7-6. 자, 절대값이 나오니까 우리는 이제 절대값이 나오면 좀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그쵸? 자, 그런데 문제에서 보시면 함수 두 개 주는데 하나는 식을 온전히 주죠. 306x의 세제곱 마이너스 x, 하나가 절대값 x 마이너스 a 이렇게 됩니다. 따로따로 그려보면 얘는 x가 a 이상인 경우와 미만인 경우에서, 즉 x가 a인 점을 기준으로 풀마가 나뉘어지잖아요. 그러면 x의 그 기존 비율기는 플러스 1인 애니까 x절편이 a가 되면서 이렇게 기울기가 1로 그려지던 이런 직선에 절대값을 취하시면 돼요. 그쵸? 절대값을 취하면 요 밑에 있던 애만 이렇게 올라갈 테니까 이런 식이 되겠죠. 이런 식이 될 거예요. 그래서 x가 a가 되는 점을 기준으로 이쪽은 x-a의 그래프를, a보다 더 작은 x가 대입될 때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 a의 그래프를 이렇게 가지게 될 거다. 그래서 이런 V자의 그래프가 될 거고요.
얘랑 만나게 되는 이 3차 얘를 좀 그려볼 필요가 있어요. 그쵸? 자, 요거를 그려보시면 일단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우리가 2차보다 더 큰 차수의 그 함수의 그래프들은 미분을 이용하면 된다. 그럼 이거 미분하시면 36, 18, x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이게 예쁘게 자연수 정수 범위에서는 안 되는데 루트를 쓰면 미분 이게 인수분해가 되잖아요. 18이라는 게 3루트 2의 제곱이니까 얘를 3루트 2의 제곱이라고 보면 3루트 2 x 플러스 1하고 3루트 2 x 마이너스 1 이렇게 두 가지의 값이 나와요. 그러면 얘는 최고차의 개수가 플러스여서 아래로 볼록하면서 여기 두 점이 생기는 거고요. 풀의 함수값을 가지면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자, 그래서 저 3차 함수의 그래프를 대략 그려보면 이 3차 함수 그래프는 x에 0을 넣으면 0이라서 x가 0일 때 이렇게 0인 점을 지나야 하고요. 마이너스 3루트 2분의 1이 뭐 여기 어딘가 있겠고 정확히 대칭되는 자리에 3루트 2분의 1이 이렇게 플러스 자리에 있겠죠. 그런데 오르락 내리락 여기가 극대 여기가 극소가 돼야 되니까 여기서 극대 여기서 극소가 될 거예요. 정확한 값은 굳이 안 찍어줘도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극대가 되고 여기서 이렇게 극소가 되고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의 형태가 될 건데, 자, 그럼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자, 요렇게 되는 그래. 아이씨, 이걸 너무 여기다 다시 그려야지. 크게. 너무 저 구석탱이에다 그려놨네. 선생님 여기다 크게 그려볼게요. 여기 0,1 지내고 여기가 마이너스 3루트 2분의 1 여기서 극대를 가지고 똑같이 대응되는 점 3루트 2분의 1 에서 극소를 가진다.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 라고 했을 때 여기 똑같은 거 옮겨 그린 거니까 여러분은 다시 그리실 필요 없어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여기다가 요 꼬부라진 V자 그래프를 얹어보는 거예요. A가 어디가 될지 모르니까 다양하게 얹어볼 수 있는데 어차피 두 점에서 만나도록 얹으면 되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아무 점이나 대략 얹어볼게요. 아무 점이나 이렇게 대략 얹어. 여기가 1이 되게 이렇게. 자, 그러면 몇 점에서 만나요? 하나? 둘? 여기 또 이렇게 쭉 연장해서 그리면 여기도 만나겠죠? 셋! 세 점에서 만나게 돼요. 그럼 이제 이 위치는 안 되겠다 하고 어떻게 좌우로 움직여 오시면 됩니다. A가 될 수 있는 위치를, 그지? 어차피 X축에 이렇게 꽂힌 채로 V자로 움직일 테니까. 자, 좌우로 움직여 보다가 그러면 만나는 점이 두 개가 되는 거 어떻게 되냐면 이 X-A 여기 오른쪽 부분 X-A가 이렇게 쭉 진행하면서 요 곡선이 오른쪽 위로 쭉 올라가다가 막 생기는 교점은 어떻게 해도 생길 거예요. 얘도 계속 올라갈 거고 얘도 계속 올라갈 거니까. 자, 그럼 여기에 교점이 하나 생기는 걸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면 이쪽에 교점이 하나만 생겨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교점 하나 생기려면 접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얘를 이쪽으로 밀어서 요 마이너스 x 플러스 a에 해당하는 애가 이렇게 곡선과 이렇게 접하게 될 때 안 접하네? 자, 접하게 될 때 접하도록 만드는 요런 위치가 있으면 접하는 점 하나와 여기 둘 다 증가하면서 만나는 점 하나 해서 교점이 두 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여기를 A1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한 경우. 또 다른 경우가 있나요, 선생님? 네,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이 지금 그래프를 선생님이 처음에 임의로 그렸던 이 자리는 교점이 3개 나왔잖아요. 여기에서 오른쪽으로 밀었을 때 이제 얘가 나왔고 이게 떨어지게 하게 되면 이제 여기서는 그죠? 요 절대값으로 V자로 나오는 것 중에 요 왼쪽에 있는 애는 더 이상 교점이 생기질 않으니까 교점이 하나만 되게 돼요. 그쵸? 그럼 더 이상 저쪽으로 갈 필요는 없고 그럼 어디로? 여기에서 왼쪽으로 밀어보자. 자, 왼쪽으로 밀다가요. 여기 오른쪽 V자 그래프에서 오른쪽에 있는 X-A가 여기에 곡선에 이렇게 접하게 그려지는 이런 경우
자, 이런 경우가 그려지면 여기서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뻗어나가는데 사실상 이제 얘는 그래프가 없으니까 교점이 안 생기겠죠. 근데 얘가 여기서 일단은 하나를 접하고 이제 얘가 쭉 연장돼. 이렇게 쭉 연장되고 이 곡선도 여기 이렇게 증가하는 형태로 이렇게 쭉 연장돼. 그럼 저기서 만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접하고 그 연장선이 저 또 교점을 만들면 두 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생기는 A를 A2라고 해보자. 자, 이걸 이제 조건에 맞게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A1은요. A1은 그럼 이거를 이때 경우에 A를 구하기 위해서 이거 우리가 어떻게 풀 수 있냐면 요 절대값의 그래프가 가지는 애 중에 뭐? 마이너스 x 플러스 a가 되는 직선과 곡선이 접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가 곡선의 접선이 되는 거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가 되면 돼요? 마이너스 1이 되면 돼요. 맞아요? 여기서 지금 접한다. 그러면 이 직선에 접하는 이 직선의 기울기가 접선의 기울기. 그죠? 따라서 얘가 되는 경우는 fx의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되게 되는 a를 찾으면 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럼 해볼까요? 얘가 지금 fx죠. 얘가 지금 fx예요. 문제에서 선생님이 fx라고 다루고 있는 게 곡선, 저 3차 함수체죠. 그러면 f-x가 18x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1이 되려면 18x제곱은 0이고요. 그러면 x는 0이란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의 x는 뭐예요? 이 접점의 좌표예요. 접점의 좌표. 그죠? 즉 해당하는 곡선이 마이너스 1의 기울기를 가지게 하는 x는 0인 거죠. 그거를 함수식에 넣어보면 y값도 0이 나오니까 0,0이 접점이 되는 거예요. 접점. 그러면 이 접점은 접하는 곡선 위의 점이기도 하지만 직선 위의 점이기도 하죠. 즉 마이너스 x 플러스 a, 얘가 접하는 직선인 마이너스 x 플러스 a 위의 점이 돼야 되는 거죠. 즉 여기다 0 넣고 계산하면 0이 나와야 하는 거니까 이때 a는 0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되나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를 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또 하나, 저 A2. 자, A2가 될 때 여기 V로 할 때 요 꼬부러지는 이 점이 A2가 될 때의 조건은 플러스 부분, 즉 x-a가 되는 직선이 곡선에 접할 때예요. 즉 곡선인 fx의 접선의 기울기가 1이다 라고 해서 정보를 구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마찬가지예요. f-x인 18x제곱 마이너스 1이 1이다가 되고요. 그럼 18x제곱은 2, 따라서 x제곱은 9분의 1이 됩니다. 그러면 사실상 x는 프리마 3분의 1이 생기는데요. 지금 생각해보세요. A1이 구해보니 0,0이 나왔어. 근데 이거보다 더 왼쪽에 있죠? 맞아요? 따라서 A2가 되는 점은 A1이 되는 0보다 작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찾는 접점의 x는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거를 f의 식에 넣고 계산을 하게 되면 이때 나오는 함수값은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27 9분의 6 마이너스 9 플러스 9분의 9 맞아요? 9분의 그러면 또 헷갈려. 모르겠다. 9분 마이너스 9분의
1 맞아요. 27 27분의 6구나 9분의 2 플러스 9분의 3 맞아요. 9분의 1이에요. 네. 따라서 마이너스 3분의 1, 9분의 1이 접점이 됩니다. 그러면 이 접점은 접선의 방정식인 x-a에 넣어도 참이어야겠죠. 따라서 9분의 1은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a다. 가 되고요. 넘어가면 9분의 4가 9분의 3, 9분의 4는 a다. 이렇게 나오겠죠. 아니구나. 마이너스구나. 이거 마이너스 a니까 얘가 마이너스 되겠네요. 네. 그래서 마이너스 9분의 4가 a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a가 될 수 있는 두 개의 값은 마이너스 9분의 4와 0이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접하는 어떤 직선이 주어지고 기울기는 아는 직선에 대해서 그 직선과 접한다라는 조건을 알 수 있게 되면 접선의 기울기, 접하는 그 점은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가 그 접선은 직선의 기울기와 같다라고 놓고 푸시면 돼요. 접선의 기울기, 도함수, 미분 다 결국 같은 얘기라 그랬죠?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표현을 보시고 내가 결국 미분을 해야 되는구나. 이거를 아시면 됩니다. 네, 됐어요. 자, 그 다음 8번 연습 문제 7-8번 보실게요. 자, 7-8번 같은 경우는 최고차항이 4차인 4차 함수가 나왔고요. 최고차항의 계수가 플러스로 나왔어요. 그러면 4차의 최고차가 플러스면 이렇게 W자가 생기는 게 표준형이라고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보편적인 형태라고 생각하면 극대값이 딱 하나 생깁니다. 그죠? 따라서 4차 함수의 최고차항이 플러스인 상태에서 오른쪽 끝이 플러스로 올라가는 상태에서 극대값을 가진다 라고 하면 극대값 얘가 존재한다는 거니까 양쪽에 아래로 볼록볼록한 극소 두 개도 반드시 존재한다. 즉, 이 의미는 f-x는 0을 해보면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4차 함수가 극대를 가진다 혹은 극소를 반드시 가진다 는 조건은 이제 볼록의 방향에 따라 무조건 극값이 3개가 다 존재한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걸 가지고 f-의 0이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진다. 여기까지 연결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주어진 함수를 써볼게요. 주어진 함수를 y를 fx로 바꿔서 써보시면 x의 4제곱 마이너스 6x의 제곱 플러스 2ax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럼 얘를 미분해야죠. 는 0. 왜냐면 미분한 값이 0이 되는 3차가 3개가 나와야 되니까요. 그러면 4x의 세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2a 이렇게 되고요. 얘가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져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서로 다른 세실근 할 때는 대부분 한 번은 인수분해가 됐어. 한 번은 인수분해가 돼서 일단 실근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값을 찾고 남은 2차에서 그걸 값으로 가지진 않는데 다른 두 개가 나오도록 막 조건을 이렇게 해서 풀었단 말이죠. 근데 얘는 여기 모르는 a가 포함되어 있어서 인수분해가 아예 안 돼요. 그럼 이럴 땐 어떻게 그려야 될까요? 얘가 는 0이 되는 게 세실근이다 를 하고 싶으니 우리 방정식과 부등식의 미분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면 돼요? 2, 3차식이 세실근을 가지도록 그래프를 그려서 x가 여기 들어가도록 해주시면 되겠죠. 맞아요. 그러면 해를 구하고 싶은 식이 있어. 얘가 이미 미분한 건데요? 또 해요. 또 하면 되지 뭐 어때? 그죠? 네. 그래서 방정식을 구하고 싶은 이 방정식의 해를 구하고 싶은 그게 3개가 나오도록 하고 싶은 이 식을 다시 미분을 해서 그래프를 그리시면 돼요. 그러면 f2'x가 되고요. 다시를 또 미분했으니까 그럼 12x의 제곱 마이너스 12 따라서 12로 묶으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로 이렇게 이쁘게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가 나옵니다. 그럼 얘는요. 이렇게 아래로 볼록해서요.
마이너스 1일 때와 1일 때 x축과 만나고요. 0이 되는 두 점을 기준으로 여기 플러스 사이에 마이너스 다시 1보다 클 때 플러스가 되니까 그래프는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올라가고 사이에서 내려가고 다시 1이 되면서 올라가고 이렇게 됩니다. 그럼 x가 마이너스 1일 때가 극대가 되고요. x가 1일 때가 극소가 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3차 함수의 그래프가 대략 생긴다라고 할 때 극대를 만드는 이 자리가 마이너스 1이고요. 극소를 만드는 이 자리가 1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세 개의 실근을 가지려면 이렇게 극대와 극소 사이에 x축이 지나야 하므로 극대 값은 플러스로 극소 값은 마이너스로 분명하게 분리되어 내려가야 되겠죠. 그러면 극대가 될 때 극소가 될 때의 x값을 아니까 얘를 넣으시면 돼요. 여기. 그래서 지금 얘가 세 실근을 가져야 되는 거니까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져야 하는 식에 이렇게 기준이 되는 값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1을 넣고 계산하시면요. 얘가 이제 마이너스 1을 넣고 계산하시면 4 플러스 a가 되고요. 이게 0보다 커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얘를 넣고 계산하시면 4 마이너스 a가 돼요. 아니다. 마이너스 4 플러스 a가 되는군요. 네. 마이너스 4 플러스 a. 그리고 얘가 0보다 작아야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넘겨보시고 여기서 넘겨보시면 얘는 4보다 작고 얘는 마이너스 4보다 크니까 결과적으로 a는 마이너스 4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다. 이렇게 결론을 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지 않아요. 할만해요. 그래서 우리가 2차가 아닌 그거보다 더 높은 차수의 함수에 방정식과 부등식을 풀 때 물론 0이 되는 값 찾아서 인수분해하고 하시면 돼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 함수식으로 주어지고 문제를 풀어야 할 때는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서 0이 되는 즉 x축과 만나는 점을 찾거나 하시면 되는 거죠. 그게 꼭 0이 아니라면 해당하는 y값이 되는 자리를 쭉 그어서 해가 몇 개인지 어떤 해가 나오는지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7-9번 정리하고 7-9번 보실게요. 7-9번. 아주 그냥 다들 난리구만. 나이트를 가지렸나. 자, 9번. 자, 7-9번은요. 보시면 4차 함수와 2차 함수가 등장하는데 그래프가 오직 한 점에서 만난다. 지금 두 함수가 주어지고 만난다, 이 함수가 만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두 함수의 교점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함수의 교점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은 두 함수의 교점을 구하는 식, 즉 두 함수식을 갖다라고 놓으시면 돼요. 이렇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방정식, 부등식 미분할 때는 x가 들어가는 애들은 한쪽에 x가 아닌 문자는 어차피 그냥 상수기 때문에 반대쪽에 모아놓고 그래프 그려서 그 a가 되는 자리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해를 구해보자 라고 했거든요.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동안은 계속 좀 그걸 많이 해봤으니까 이번에는 한쪽에 다 모아놓고 하는 걸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걸 한쪽으로 다 모으시면 x의 4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2a는 0이다가 됩니다. 즉 a까지 포함해서 이 전체식을 우리가 fx라고 잡고 이 fx가 어차피 모르는 a는 그죠? 상수지만 값을 모르고 있는 a는 미분함수 사라져요. 상수항이라. 그러면 실제로 f-를 계산하는데 전혀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요. 그대로 두고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두고 한 상태에서 그래프를 그리고 그 그래프가 0이 되는 값이 조건에 맞게 되도록 정해주시면 돼요. 그죠? 자, 해봅시다. 일단은 이것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기 때문에 f-x를 구해요. 그러면 4x의 세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6 이렇게 나오고 얘는 그냥 상수라 사라지죠. 자, 얘가 0이 되는 값을 찾고 싶어요. 그럼 2로 묶어요. 그러면 2x의 세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3
해서 x가 1이면 되죠. x 플러스 1 2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x 플러스 3 마이너스 3 네. 여기 플러스 돼야 되는군요. 네. 여기가 마이너스구나. 어쩐지. 쏘리. 네. 비 와서 그런가? 왜 이래? 월요일인데. 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볼까요? 얘가 0이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 x가 1이면 0이 돼요. 네. 그렇죠. 얘가 바뀌었으니까 이거 플러스 돼야죠. 네, 맞아요. 자, 그래서 x는 1이다가 되고요. 자, 이것의 해를 구해보려고 했더니 인수분해가 안 돼요. 인수분해가 안 될 땐 판별식을 해봅니다. 판별식을 해보시면 짝수 판별식 해서 2 나눠서 1 마이너스 이거. 그럼 마이너스 5가 나오니 0보다 작죠.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가 0보다 작다 해가 없다는 건 이렇게 동동동동 x축과 교점없이 떠있다는 얘기니까 이 함수는 전체가 다 x축 위에 있는 플러스의 값을 만드는 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증간표 하시면 f' 가지고 증간표를 하시면 기준이 되는 x는 0을 만드는 유일한 값 1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여기에서의 f'(x는) 여기서 0이고 나머지 얘도 플러스고 얘도 함수로 되어 있지만 어쨌든 값은 어차피 플러스만 나오니까 얘가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얘가 플러스면 플러스겠죠? 따라서 1보다 작으면 마이너스고 1보다 크면 플러스라서 요런 형태가 됩니다. 즉 2차 함수처럼 그냥 아래로 한 번만 볼록한 4차의 형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문제는 뭘 하고 있는 거냐? 주어진 두 함수의 교점을 찾고 있고 그 교점을 찾는 식을 풀고 있잖아요. 그죠? 따라서 그 교점이 오직 한 점에서라 그랬으니 딱 하나가 되게 해줘야 돼요. 그럼 얘는 여기다가 1 넣어보시면 1 더하기 1 마이너스 6 플러스 2니까 2a 마이너스 4가 되는데요. 그리고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런 식이 되겠죠. 요 점이 1,2a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야. 그죠? 그리고 이것이 지금 요거 여기까지 나타낸 fx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얘가 는 0이 되는 조건이 무조건 한 점이었으면 좋겠다 그랬으니까 어떻게 하시면 돼요? 얘가 x축과 접하면 되겠죠. 맞아요. x축이 이 지금 fx의 최소값인 이 자리보다 더 아래에 있으면 교점이 없고요. 위로 올라가면 두 점에서 만나니까 교점이 두 개가 될 거예요. 그쵸? 따라서 교점이 하나일 수밖에 없는 건 이렇게 될 때다. 그러면 여기 y값인 2a-4가 뭐가 돼야 된다? 0이 돼야 된다. 따라서 a는 2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어허허. 윤유가 쌍꺼풀이 짙어지며 버티고 있어요. 뒤에 가서 벽에 붙어 서 계셔도 괜찮아요. 여기 이쪽 벽에 붙어 서 있으면 뒤에 은재가 방해되지 않으니까 그것도 괜찮고요. 네. 나도 졸려. 근데 사실 왜 이렇게 졸릴 거야? 네? 아니, 조금 있으면 쉬는 시간이에요. 거긴 시계가 없어요. 그래도 고3은 계약해본가 봐. 그지? 원래는 다음 주예요. 계약을 정상적으로 하면 다음 주 수요일 27일 계약을 한다라. 오호, 계약을 한다라. 계약을 하면 네, 또 다른 모양새가 되겠죠? 아, 모르겠다. 모르겠어. 계약하면 뭔 소리야? 저 원래 8시 일어나서 한판하고 온라인 야, 그 한 판을 하기 위해서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생활 규칙적인 생활이에요. 네? 매일 뭐. 아침 8시 일어나서 읽어야 시작합니다.
그래요 뭐.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지만 규칙적이긴 하네요. 8시에 일어나서 네, 굳이 게임을 하는 게 근데 뭐 딱 그만큼만 하고 다른 일 열심히 하면 뭐 또 무슨 상관이에요. 보통 열심히 자기 일을 안 하기 때문에 문제인 거지. 자, 10번도 볼게요. x가 마이너스 1보다 큰 범위에서 4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a 플러스 3으로 나타내는 함수가 0보다 크다가 성립한답니다. 그러면 부등식은 더더욱 딴 거 없어요. 2차부터 시작해서 함수의 부등식은 무조건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그래프를 그려서 y-값이 여기 이 얘와 대선을 비교하는 그 함수 그 y 그 값이 그죠? y-값이 될 때를 기준으로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하시면 돼요. 아니면 참이 되는 범위를 찾거나. 그럼 결국 여기도 이 지금 좌변에 있는 이 함수를 fx라고 했을 때 이것의 그래프를 그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그래프를 x가 마이너스 1보다 큰 범위만 잘라서 0보다 큰지 확인하시면 되겠죠.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 미분합니다. 12x의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6 이렇게 되죠. 자, 얘가 6으로 묶으면 2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그러면 1, 2, 1, 1, 2, 1 여기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시면 6에 x 마이너스 1, 2x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러면 f-를 이렇게 그래프로 그려서 증간표처럼 쓰셔야 돼요. 아래로 볼록한 f-의 그래프가 마이너스 2분의 1과 1에서 이렇게 0이 되는 값을 만들고요. 그 값들을 기준으로 2분의 1보다 작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과 1 사이에서 마이너스 1보다 클 때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래프는 플러스일 때 fx는 이렇게 f-x가 마이너스니까 여기선 fx가 내려가고 여기선 올라가고 따라서 여기가 극대 여기가 극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차피 마이너스 1과 이걸 그리고 싶어요. 그럼 해볼까요? 자, 마이너스 1일 때가 극되네요. 그러면 그래프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려진다 라고 했을 때 x에다가 0 넣으면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고 네, 뭐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여기가 지금 x가 마이너스 1일 텐데요. 그 다음에 극소가 되는 여기가 x가 1일 때예요. 그러면 x가 마이너스 1부터 1 때라고 하면 이 자리를 포함 안 하면서 여기 마이너스 1보다 큰 x가 대입될 때 그려지는 이 그래프 부분을 우리가 필요로 하고 있다는 거잖아. 그런데 이 그래프는 지금 여기는 없다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는 어차피 필요 없으니까 여기는 이렇게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문제에서 의미 있게 다루고 싶은 이 부분은 0보다 크다가 성립한대. 참이란 얘기죠. 그러면 x축은 아니면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아니군요. 극대일 때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고요. 그러면 이 마이너스 1은 조금 더 이쪽이겠네. 여기지. 네. 여기가 x가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런데 얘가 얼만큼 내려올지를 모르는 거야. 그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표시한 전체 부분이 플러스에 있었으면 좋겠으면 여기 안에 있는 최소값이 0보다 크면 돼요. 최소값이 0보다 크면 나머지 당연히 0보다 크겠죠. 그런데 최소값이 될 수 있는 후보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여기까지만 표시해서 그렇지 마이너스 1이 되는 점이 이렇게 여기쯤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맞아요. 따라서 최소값의 후보가 후보 1번이 x가 마이너스 1일 때고요. 최소값 후보 2번이 x가 1일 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x가 1일 때 실제 함수값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니까 저기다가 집어넣으시면 1, 4, 마이너스 3, 1 이게 뭐 넣고 있는 거예요? 1 넣고 있는 거죠? 마이너스 6,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그죠?
그래서 이때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가 0보다 커야 된다. 이렇게 하시고요. 마이너스 1을 넣게 되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플러스 6이니까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a 플러스 2.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런데 보시면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실제로 포함하는 값은 아니기 때문에 이때는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도 돼요. 네, 왜냐면 어차피 마이너스 1에서는 증가 부분에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을 지난 값은 마이너스 1이 가지는 값보다 클 거거든요. 그쵸? 따라서 마이너스 1 안 포함하고 마이너스 1보다 마이너스 1 지나서부터 범위에 들어가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은 0이어도 됩니다. 그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풀어보시면 이 두 가지 중에 더 작은 걸 기준으로 만족해야 되잖아요. 그죠? 해보시면 더 작은 건 누구예요? 얘겠죠, 얘. 마이너스 a에다가 플러스 2 한 것보다는 마이너스 a에다가 마이너스 2 한 게 더 작을 거 아니야? 얘가 만족해야 된다. 따라서 얘를 이쪽으로 넘기시면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렇게 기준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지수를 포함하고 있어서 값을 구체적으로 대입해도 뭐 어디가 더 큰지 작은지를 확인할 수 없을 때는 두 가지를 이제 같이 해놓고 아니면 기준을 정해놓고 누가 더 큰지 대소를 비교하거나 아니면 기준을 정해놓고 그 두 개가 모두 다 0보다 크다 혹은 이상이어야 된다를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 2시간 남았는데 그만. 네, 거의 다 했고요. 오케이. 일단 이렇게 하시고 3교시에는 진도를 2월 7단원까지 끝내고 연습문제 8 별로 안 어려워서 일단 답 맞춰보고 답 맞춰보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연습문제 핀 김에 연습문제 8번 답만 적어줄게요. 연습 8단원 답만. 나 써야겠어. K의 정말 너무 잘해. 안 돼. 뭐 이렇게 숙제를 몰라 언니? 언니! 했어요. 와, 큰일 났네. 무슨 센지도 얘들은 왜? 얘가 더 그러게요? 다 고개 같네요. 진짜 쓰리가 깜짝 얘 뒤에 안 풀었어요. 뒤에 범위라는 게 뭘고 세가 시간제 숙제. 이 조건대로 이렇게 되게 되는 틱. 쌤 안 풀었잖아. 뭐야? 숙제 공부. 네, 난다 했지. 이 절반이 잘했어요. 반을 몰라서 반을 못 풀었어요. 안에 모른다고요? 근데 그래요. 우리 그래도 속도는 해볼만 하지 않아요? 근데 한 문제밖에 안 틀렸어요. 풍각 중에 잘했어요. 내 친구 엄마 아빠